자, 가볼게. 자, 유리함수 나갈 거고요. 유리함수 1번부터 질문 받도록 할게요. 자, 유리함수 1, 2번 질문이요. 없으면 3번부터 4번이요. 없으면 5번부터 8번이요. 없습니까? 자, 그 다음 9번부터 10번이요. 11번 질문이요. 12번부터 13번까지 질문이요. 네, 12번에 몇 번이요? 1번이요? 12번에 1번 질문이요? 아, 답이 이상이요? 11번에 2번이요, 1번이요? 1번이요? 11번에 1번의 답이, 12번이요? 네. 12번에 1번의 답 불러드릴게요. 12번에 1번의 답이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3, C는 마이너스 4 이렇게입니다. 마이, 마삼, 마사. 자, 다음 또 14번부터 15번이요. 16번부터 17번, 18번, 19번, 20번부터 23번까지 질문이요. 그 다음에 몇 번? 24번부터 27번. 없어요? 28번부터 31번은 제가 요 유형은 넘어갔으니까 오늘 좀 이따 하고요. 33번부터 36번. 37번 유형도 오늘 할 거고요. 42번부터 45번. 43번? 44번? 자, 44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44번 저랑 안 했었나요? 그럼 지금 오늘 한번 해볼게. 자, 44번 보시면, 자, 이렇게 문장제로 나왔을 땐 그림으로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데, 자, y는 x분의 2 그래프인데 x가 0보다 큰 쪽이라 그랬으니까 사실상은 이쪽만 필요하고요. x분의 2 그래프면 너무 이뻐요. 왜냐면은 점근선이 둘 다 0, 0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했으니까 얘가 지금 점근선이 0, 0이었다가 x는 1, 그 다음에 y는 2라는 새로운 점근선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유리함수를 그린 다음에 이 위에 한 점이 있대요. 그걸 P라고 두자라는 거야. 근데 이 P에서 어디로 수선의 발을 내었냐면, 이거 조심하시라 그랬죠? 여기서 점근선으로 수선의 발이 아니라 얘는 X축, Y축으로 지금 수선의 발을 내렸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그 수선의 발을 각각 Q와 R이라고 하자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사각형 ROQP의 넓이의 최소값. 그럼 일단은 이 P점을 가상의 점이라고 둬야 되니까 A, 로 시작해야 되고요. 원래 유리함수가 Y는 X분의 2였는데 X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였으니까 X-1분의 2, Y축 방향으로 2만큼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P점을 우리가 뭐라고 다시 쓸 수 있냐면 A, A-1분의 2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일단 Q점하고 R점은 너무 이쁘게 나오죠. 왜? Q점은 결국 저 P점의 X좌표니까 A, 0이라고 쓸 수 있고 R점은 0, 해놓고 이 Y좌표를 똑같이 쓸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사각형의 넓이니까 X좌표 곱하기 Y좌표일 테니까 결국 넓이는 A 곱하기 A-1분의 2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최소값을 찾으려고 일단은 한번 분배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를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는 없고요. 산술기하 평균을 쓰기 전에 모양이 조금 변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면 얘를 한번 모양을 좀 다른 모양으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얘가 엄밀히 따지면 일반형 같은 모양이거든요. 이걸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표준형으로 바꾼다는 게 바로 이렇게 바꾸는 방법입니다. 2배의 A-라고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요건 다시 쓰면 2 플러스 A-1분의 2라고 쓸 수 있고 뒤에 2A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뭔가 상기평을 쓸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어요. 어차피 A는 무슨 수라 그랬어요? 문제에서 결국 이 그래프가 0보다 큰 쪽만 살아남았으니까 실질적으로 얘는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지. 그럼 요거 상기평 쓰기 위해서 제일 좋은 베스트 모델은 얘랑 똑같은 게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2A니까 2를 곱해주고
2a-2인데 나는 2가 되고 싶으니까 플러스 4라고 써주면 되겠네. 문제가 무슨 값? 최소값. 그럼 얘가 최소가 돼야 거기다 4까지 더한 값이 최소일 테니까 얘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없어지고 4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얘는 4에다가 4를 더하면 되니까 정답은 8,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 44번 했습니다, 방금. 자, 45번까지 없어요. 자, 그럼 46번부터 49번 질문이요. 48번이요? 자, 48번 한번 가볼게요. 자, 48번도 보면요. 얘도 0보다 큰 쪽만 살아남을 했으니까 일단 유리함수 모양은 너무 깔끔해요. 이쪽에서만 이렇게 생겨요. 근데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짜리인데 문제에서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뭔가 원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서 지금 두 점에서 만나나 봐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두 점을 두 글자로 교점이라고 할 거고요. 그 교점을 하나는 A는 알파, 알파분의 1. 얘를 B점이라고 두면 B점은 베타, 베타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원하는 게 저 A, B 사이 거리였으니까 A, B 사이 거리는 결국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워준 거 아니냐라는 거지. 그러면 얘를 한번 전개 추우면 말하세요. 온풍기 틀어줄게. 그럼 알파 제곱, 그 다음 순서대로 써볼게. 알파 제곱분의 1을 여기다 쓰고요. 그 다음 베타 제곱 쓰고 베타 제곱분의 1을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불필요한 거 아니고 중간에 나오는 거 2알파 베타와 마이너스 알파 베타분의 1을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길이를 구해달라는 건 이 값들이 지금 찾아져야 되는 거거든. 근데 애들이 이제 여기서 멘붕이 와요. 선생님, 그럼 제가 알파와 베타를 정확하게 구해야 됩니까?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설마 진짜 저 알파 베타를 찾냐?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요 알파와 베타가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생각해 볼게. 우리 수학에서 교점은 어떻게 구하죠? 두 식을 같다고 둬요. 그래서 y는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이 원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y 대신에 한번 여기다가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더은 4가 될 거고 여기다가 x제곱을 다 곱하면 x 4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어쨌든 이걸 만족하는 근 자체가 누구랑 누가 나온다는 거야? 알파와 베타가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어. 맞죠? 선생님, 근데 우리 요거 혹시 네 글자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4차, 2차 상수. 보기차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는 x값이 4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는 아마 저 알파와 베타가 여기도 유리함수가 이쪽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쪽에 음수가 2개 나오고 양수 쪽에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알파, 베타가 다 양수라는 전제가 이미 깔려 있어요. 근데 선생님, 그럼 제가 여기서 혹시 근의 공식을 써야 되나요? 아이, 그러면 안 되죠. 자, 첫 번째. 알파와 베타는 근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근을 여기다 대입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 말 뜻은 뭐야? 알파를 넣으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은 4라는 것과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분의 1도 4라는 사실 때문에 얘가 일단 4 더하기 4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왜? 근이라는 건 그 식에다 어디다나 다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거든. 선생님, 그럼 제가 알파 베타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결국에는 근각에서의 관계를 또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결국엔 얘들아 잘 봐. 이건 4승 2차니까 여기서의 근은 x제곱으로 나오거든요. 즉 여기서 말하는 건 x제곱 자체가 알파 베타였으니까 둘이 곱한 건 항상 양수니까 알파 베타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1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원래 마이너스 1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우린 양수니까 알파 베타는 1이니까 얘는 1일 수밖에 없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럼 없어지네. 그럼 루트 4니까 정답은 2. 이렇게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답은 몇 번? 3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굉장히 좋은 문제였죠. 자, 다음 또 50번부터 53번. 54번부터 57번. 58번부터 60번. 없어요? 그럼 제가 우선 유리함수 앞에 뛰어넘은 거 개념 설명하고 그 다음에 뒤에 무리함수 오늘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몇 번이냐면 유형 8번 한번 가볼게요.
이 유형 8번은 무조건 나올 거예요. 학교 시험에서도. 유리함수, 무리함수 공통 겹치는 유형이거든요. 근데 난이도로 따지면 제가 봤을 때는 유리함수가 좀 더 어려워요. 무리함수보다. 자, 한번 가볼게. 일단은 우리가 어떤 함수, 요 함수라는 거는 원은 당연히 함수가 아니지. 뭐 예를 들면 2차 함수가 됐든 몇 차 함수가 됐든 어쨌든 함수랑 어떤 직선과의 관계, 이런 문장은 우리가 사실 되게 많이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 예를 들면 2차 함수랑 직선이 만난다, 안 만난다, 그리고 만나더라도 두 점에서 만날지 한 점에서 만날지 뭐 갖다 판별했죠? 판별식 갖다 판별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판별식으로 풀었었죠. 그리고 이거는 함수는 아닙니다. 원은 함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원은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함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도 또한 우리는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아, 원이랑 안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는 뭔가 그 디스턴스와 반지름 사이 관계로 우리가 구했었어요. 미안해, 판별식이지? 디스턴스. 요거 갖다가. 이해 가십니까? 이처럼 우리가 어떤 식과 직선과의 관계를 많이 풀어봤는데 그게 그대로 유리함수에도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 모델인 유리함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너무 이쁜 y는 x분의 1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여기에요. 어떤 한 직선이 나오는데 그 직선은요. 첫 번째 유형은 어떻게 나오냐면 기울기만 바뀔 때예요. 기울기가 변화할 때. 다시 말하면 뭐냐면 y절편은 고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뭐냐면 만약에 y절편이 여기에요. 이쁘게도 당연히 원점이 나왔어. 그리고 여기서 기울기가 바뀐다는 거야. 그럼 이 그래프는 빙글빙글 돌고 있는 어떤 시침과 초침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계의.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면 어때요? 두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지나가면 어때요? 안 만나요. 이렇게 지나가도 안 만나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가 뭔가 얘랑 접하면 뭔가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유리함수 그래프를 잘 그려보고 이 그래프를 빙글빙글 돌리면서 언제는 음수네, 언제는 양수네, 요걸 판단하라는 문제가 지금 유형 8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번엔 기울기가 고정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y절편이 변화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 학교 시험에서 잘 안 내요. 특히 유리함수에서는 잘 안 내는 유형 중에 하나가 2번 유형이에요. 왜냐면 너무 뻔하거든요. 이게 계속 직선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기울기는 고정된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그럼 애들이 딱 봐도 틀릴 만한 거리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되면 만나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안 만나겠네? 조금 더 내려가면 만나겠네? 그래서 유리함수는 얘는 거의 안 나오고요. 얘는 무리함수가 제일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얘는 유리함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유리함수에서 이 1번을 낼 때요, 문제가 또 두 가지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편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가요, 28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학교 시험은요, 제가 알기로 28, 29, 31은 안 낼 가능성이 커요. 저라면. 왜 그런지 볼게요. 왜냐면 28, 29, 31이 같은 유형이에요. 근데 이게 왜 진짜 같은 유형이죠? 잘 보세요. y는 x분의 x 플러스 1이라는 유리함수가 있었고요. y는 k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유리함수니까 y절편은 고정되어 있고 기울기가 바뀌어요. 그럼 일단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래프 모양을 그려보면 일단 x점근선은 0이에요. y점근선은 1이에요. 설마 저거 표준형으로 안 바꿔도 여러분들 구하는 방법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쟤를 0을 딱 넣어보면 0,1을 지나니까 왠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될 것 같아? 뭐 요렇게 생겼거나 사실 요렇게 생겼거나인데 그쵸? 근데 0을 못 넣지. 예를 들어서 1 넣었더니 1분의 2란 말이야. 그치? 그럼 1,2를 지나니까 뭔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요렇게. 자, 그럼 잘 보세요. 제이야, 혹시 요 직선이 기울기는 바뀌지만 고정된 점은 몇 컴마 몇이죠? 0,1. 그래서 여기가 지금 고정점이에요.
여기서요, 지금 빙글빙글빙글 돌고 있는 직선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막 움직이고 있어요.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그랬을 때 문제가 그게 교점이 없었으면 좋겠어. 즉, 얘네 둘이 교집합이 공집합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나왔어요. 즉, 안 만났으면 좋겠대. 그럼 얘들아 잘 봐. 기울기가 양수면 무조건 어떻게 돼요? 만나죠. 얘는 무조건 만나요. 혹시 기울기가 0이면 어때요? 점근선이니까 안 만나요. 그러면 안 만나려면 일단 뭐 해야 된다? K는 0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음수로 가도 어때요? 안 만나요. 아무리 음수로 지나가게끔 그리려고 해도 지나갈 수 없어서 K는 음수여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냐? K는 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28번의 답이 얘인데요. 잘 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좀 이런 센스를 알려드릴게요. 학교 시험에 제가 28, 29, 30일은 안 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봐. 너네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자, 방금 호수야. 28번의 점근선이 아니다. 이렇게 물어볼게. 28번의 유리함수의 대칭점이 몇 컴마 몇이었죠? 대칭점. 0 컴마 1. 그리고 얘 고정점이 몇 컴마 몇이었죠? 똑같아요. 그쵸? 자, 29번 우리 제이가 말해볼게. 제이야, 29번의 유리함수 대칭점이 몇 컴마 몇이에요? 뒤에 있는 직선의 고정점이 몇 컴마 몇이에요? 또 일치됐어요. 자, 31번 가볼게. 유리야, 31번의 대칭점이 몇 컴마 몇이죠? 아니야. 31번. 1,1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직선은 n값에 관계없이 몇 컴마 몇을 지나죠? 지금 신기하죠? 28, 29, 30이요. 대칭점이랑 지금 누구랑 같아요? 고정점이랑 같아요. 이처럼 대칭점이랑 고정점이 같잖아요. 근데 충격적이게도요. 대칭점과 고정점이 같으면요. 이 중에 무조건 답이 있어요. 요 네 개 중에 무조건 답이에요.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신기하죠? 얘가 K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이걸 보자마자 이게 이거야 라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 대칭점이랑 고정점이 똑같으면 넷 중에 하나가 답이니까 K는 0 이딴 식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잘 보세요. 31번 제가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31번 그냥 칠판으로 빨리빨리 풀어볼게. 오세요. 31번도 한번 그래프를 제가 빨리 그려보면 자, X점근선은 일단 1이에요. Y점근선도 1이에요. 그리고 양수니까 지금 이렇게 그려지고 0 넣었을 때 0 지나니까 얘는 원점을 지나는 유리함수예요. 근데 뒤에 있는 직선도 하필 1,1 대칭점이랑 지나는 점이랑 어때요?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만났으면 좋겠대요. 만나려면 봐봐. 이렇게 되면 만나요. 이렇게 되면 안 만나요. 음수여도 안 만나요. 그래서 K는 뭐면 돼요? M값은 뭐면 돼요? 양수면 돼요. 문제 답 어디 있어요? 3번에 있죠. 그래서 끝이에요. 보세요. 넷 중에 하나가 답이라 그랬죠. 그래서 진짜 크다가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다를 때가 있어요. 이제 다르면 머리가 아파져요. 이제부터. 그래서 학교 시험엔 대칭점이랑 고정점이랑 다른 문제를 낼 거예요. 그게 바로 몇 번이냐면 30번 문제예요. 30번 한번 가볼게요. 제가 다 할 거예요. 웬만하면 그 빠진 유형은 저랑 하고 그냥 끝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30번 보시면요. 자, 앞에 있는 유리함수부터 먼저 그래프 그려볼게요.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면 x점근선은 마이너스 1, y점근선은 1. 그리고 저거 딱 봐도 0 넣었을 때 뭐 지나요? 마3 지나니까 뭔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 가세요?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얘랑 y는 ax 플러스 1이에요. 그럼 큰일 났죠. 왜? 기울기가 바뀌는 건 알겠는데 쟤 고정점이 0,1이어서 대칭점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흔한 아무데나 찍혀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요 상태에서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교집합이 하나였으면 좋겠대요. 그럼 잘 보세요. 음수면 안 만나냐? 아니요. 양수면 안 만나냐? 양수여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음수면 만나는 건 확실해요. 그쵸?
그리고 0이면 다행히도 점근선이어서 안 만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양수임에도 불구하고 만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바로 얘가 정말 가파른 기울기를 갖고 있어서 저 멀리 가다 보니까 여기서 띵 하고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교점이 하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점이랑 고정점이 다를 때는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서 추론해서 빙글빙글 조금씩 돌려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럴 때가 결국 한 점에서 만나니까 우리는 수학에서 교점이 한 개일 때 어떻게 풉니까? 바로 두 식을 일단 같다고 두고요. 요걸 이제 계산하겠죠. 대각선끼리 곱하면 요렇게 나올 거예요. 일단 쭉 그냥 쓸게요. 요렇게. 그리고 한쪽으로 넘길게요. 그럼 요게 사라져요. 결국에 이놈의 x값이 하나만 나오면 되니까 이놈의 판별식을 써서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16a가 0 나오면 돼서 a는 0 또는 16. a는 0일 수는 없겠죠. 왜냐면 아까 0이면은 점근선이다 보니까 안 만나거든요. 그래서 답이 16이 될 수밖에 없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런 문제, 유리함수 문제 풀 때는 일단 대칭점이랑 문제에서 준 직선의 고정점, 즉 무슨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같은지 다른지를 보고 같다. 그럼 이 중에 답이니까 혹시 보기 중에서 찍을 때도 요 부등호 말고 다른 거 있으면 틀렸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뒷장 넘어가서요. 32번에 2번에 별표 치세요. 요것도 시중 아마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그냥 대표적인 국룰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애들이 해석하는 방법을 몰라요. 자, 한번 저랑 한번 해볼게요. 자, 32번에 2번 보시면요. 자, 일단 정의역 범위를 줬어요. 그럼 이 그래프가 다 필요한 건 아니고 저 유리함수 y는 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5라는 유리함수에서 요 범위 안에서만 존재하는 그래프만 필요하다. 그럼 전 저기 부분만 그려볼게요. 그럼 일단 x점 근선은 마이너스 1, y점 근선은 3. 그리고 딱 봐도 1부터 3 필요하니까 이쪽에 그래프가 그려질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런 선생님은 어떻게 쟤를 표준형으로 안 고치고도 1, 3, 4분면에 그려질지 2, 4, 4분면에 그려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야매예요. 그냥 x에다 0 넣어보는 거죠. 그럼 0 넣어보면 0,5 지나니까 여기 그래프를 지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1부터 3까지만 필요하니까 사실상 제가 그려도 되는 그림은 1부터 3까지 이런 그래프만 그려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제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었는데 필요 없어. 어차피 1부터 3까지만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끝났죠? 자, 그 상태에서 문제가 이제 이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3x 플러스 5라는 직선이 선생님이 그 약이 너무 세서 늦게 온 사람들은 모르는데 선생님 아파서 지금 엄청나게 고함량 약을 먹고 있어요. 그 약을 먹으면 입이 있잖아요. 그냥 막 타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정말 좀 이따가 만약 약을 손에 먹는 시간을 놓치면 또 다리 쩔뚝쩔뚝거릴 수도 있어. 너네들은 진짜 한결같다. 누가 와도 정말 대단한 친구들 같아. 이대부고와 중앙여고의 차이점이 있네요. 다친 게 아니에요. 다친 거나 마찬가지. 흔히 골반을 엑스레이 딱 찍어봤더니 이 골반뼈 여기 끝에 이쪽 있잖아요. 여기에 요만한 돌덩어리가 생겼어요. 그걸 석회라고 해요. 석회. 이게 생겨서 지금 얘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 제거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비수술적 방법을 통해서 지금 참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이게 뭐냐면요. 그 석회를 생기는 이유를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갑작스러운 그 음식 먹는 거에 변화가 되게 크대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가 혈관이 순간적으로 막히면서 거기에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자, 갈게요. 자, 이 부등식을 해석할지 몰라요. 이 부등식이 뭐냐면, 얘들아, 얘도 결국엔 y는이고, 얘도 y는이고, 얘도 y는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유리함수는 요 직선보다는 작거나 같아. 하지만 이 직선보다는 크거나 같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 뜻은 뭐냐면,
이 살아남은 이 파란색의 부분이 어떤 직선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 요 직선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게 그려지면 돼. 이 두 직선은 둘 다 0,3을 지나요. 여기를. 그러면서 이 그래프랑 요 그래프면 만족하면 된다 이거. 왜? 잘 보세요. 이 파란색 부분은 이 위에 있는 빨간색 그래프보단 아래쪽에 있어요. 하지만 이 밑에 있는 빨간색 그래프보다는 위쪽에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요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엄청 많겠네요. 그치? 이것보다 큰 것들은 다 되고 이것보다 작은 것들도 다 돼.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왔어? b-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 거야. 근데 우리 수학에서 b-a의 최소값을 찾으라고 하면 b는 어떨수록 좋아? 작을수록 좋고 a는 클수록 좋아. 그럼 잘 봐. b라는 놈은 위에 있는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클 때거든. 큰 것들은 다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작은 값이면 얘들아, 이 분홍색이 어디까지 내려오면 돼? 바로 요 점. 요 점까지 왔을 때가 이 b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되는 거야. 즉 1, 몇? 이건 유리함수에 넣어야겠지. 1,2분의 8이니까 4가 되겠네. 그래서 이 직선은 바로 1,4를 지나면 되는 거야. 그럼 1 넣었을 때 4 나오니까 b는 1이 되겠지. 반대로 이 직선은 다 작아도 상관없어. 하지만 제일 클 때를 찾아야 되니까 높아지다가 요 점 지날 때가 바로 마지노선이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3 넣으면 4분의 14, 즉 2분의 7을 지날 수밖에 없네. 이해 가십니까? 그럼 얘는 오히려 거꾸로 몇 몇을 지나? 3,2분의 7을 지난다라는 거네. 맞아요? 자, 그러면 3 나왔더니 3a 플러스 3이 2분의 7이고 넘어가면 2분의 1이니까 a는 6분의 1이 되겠네. 그래서 문제가 뭘 구해야 될지, b 빼기 a. b 빼기 a면 답은 6분의 5.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거를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왜 갑자기 똑같이 a, b를 왜 기울기를 찾고 왜 이 점을 넣냐라고 하면 각각의 직선과 유리함수와의 대소관계를 나타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뒷장 넘어가 볼게요. 유형 10번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요일 날 정말 혼자 새벽에 운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 아기, 아내 이렇게 셋이 자는데 아기가 배고프면 울잖아. 그럼 선생님 아내는 분유를 타러 갔단 말이야. 근데 예전 같았으면 내가 안아서 달래다가 우유를 먹이는데 선생님이 정말 이렇게 아예 여기를 못 디뎠어. 그러니까 이러고 누워서 고개 옆으로 돌려서 태호야,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지금은. 왜냐면 몸을 1도 못 움직였거든. 정말 지금 선생님이 진짜 너네 금요일 날, 목요일이었나?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정말 수업하는 내내 선생님 진짜 막 얼굴이 완전 썩었었어. 진짜로. 그리고 수업 내내 이러고 다녔어. 이러고.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중간에 막 타이레놀 먹었는데 막 의사가 타이레놀 먹었다고 하니까 기겁을 하는 거야. 왜냐면 그 약이 너무 세서 간이 이미 조금 망가질 대로 망가질 텐데 거기다 타이레놀까지 먹으면 더 망가졌을 거라고. 왜냐면 그 약이 정말 세요.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세도 좋으니 3번을 달라고 그랬어. 왜냐면 내가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그래서 3번을 처방을 넣었더니 그 약이 너무 세서 아예 그 법적으로 처방 전에 3번이 안 들어간다는 거야. 무조건 2번이 최대치라고 돼 있대. 그 선생님 그래서 이제 근육 이완제까지 지금 먹고 있거든.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뒤지기 전 몸 상태가 제일 좋을 때 있잖아. 근데 선생님도 이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랬어. 수요일 날 정말 일어났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고 너무 아프더라고. 아니, 선생님이 그나마 이제 뭔지를 알고 이제 아프니까 좀 덜하고 약을 줬으니까 버텼지. 근데 생각한 것보단 약 효과가 너무 적어서 더 놀랬던 거지. 나도 출근했다가. 그럼 이제 타이레놀을 계속 먹으면서 수업을 한 거지. 자, 할게요. 네? 네, 알겠어요. 자, 유형 10번 문제 보시면 일단은 37, 38, 39, 40, 41 보면 삼각형이 뭔가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뭔가 유리함수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애들이 일단은 되게 어려운 건 줄 아는데 37, 38, 39는 난이도가 하예요.
왜 난이도가 하냐면 결국에는 이 삼각형은 다 직각삼각형이 나올 거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39번을 풀어볼게요. 왜냐면 37, 38의 응용이 39번이니까. 그럼 39번 보면 사실 학교 시험은 절대 이거 그림 안 그려줘요. 너네가 해석해내야 돼. 자, 문제를 보시면 39번에 일단 y는 x분의 1 그래프가 일단 기본값 그래프가 있었어. 그리고 여기에 k만, 분자만 달라졌대. 근데 얘들아, 우리 분자가 커지면 원점이랑 멀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얘가 요 옆쪽으로 조금 이동한 것처럼 보여요. 평행 이동은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x축, y축에 평행한 선을 그었대. 어디서? A에서. 그래서 A를 하나 잡고요. x축, y축에 각각의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을 각각 뭐라고 하지? B와 C라고 하자. 그래서 여기를 B고 여기가 C래요. 그랬을 때 갑자기 이 삼각형의 넓이를 알려줬어요. 그럼 이건 일단 직각삼각형이니까 난이도가 하예요. 왜? 일단 A점을 모르니까 얘를 A, A분의 1이라고 둬볼게요. 그러면 C점은 땡큐죠. 왜? A점과 X좌표가 똑같을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B점도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B점은 A좌표와 Y좌표가 똑같을 거니까 A분의 1이에요. 그럼 도대체 여기다 뭐 넣어야 A분의 1 나오냐? 라고 하면 당연히 AK를 넣으면 A분의 1이 나올 거예요. KK만 약분돼서. 그럼 이제 우리는 저 삼각형의 넓이가 18이니까 넓이 한번 구해볼게. 가로 길이는 AK에서 A를 빼는 거고, 높이는 C의 Y좌표에서 A의 Y좌표를 빼는 거니까 A분의 K 마이너스 A분의 1이에요. 거기다 2분의 1 곱한 게 18이더라 라는 거죠.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요. A 다 약분돼서요. K-1 곱하기 K-1이 결국 36이 나와요. 끝났죠. 그럼 우리 뭘 제곱해야 36입니까? 6이니까 K는 자동적으로 7이 되는 거예요. 끝. 의외로 쉽죠? 생긴 거와는 다르게 쉬운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학교 시험은 39번까지 안 내요. 40번 아니면 41번을 내요. 그리고 40번과 41번에는 참 특이한 게 하나 나오는데 바로 뭐냐면 왜 40번엔 뜬금없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을 줬을까라는 거고요. 41번에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뭐 y는 x라는 직선을 줬을까라는 거예요. 이 직선 두 개가 어마어마한 힌트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40번 문제를 먼저 한번 저랑 같이 해볼게요. 자, 40번 보시면요. 일단 이 그림 자체가 아시죠? 학교 시험 그림 안 줍니다. 41번은 줄 가능성 커요. 왜냐면 이제 이 그림 자체가 지금 B랑 C가 어떻게 위치했을지 몰라서. 근데 40번은 안 줄 수도 있어요. 자, Y는 X분의 K라는 유리함수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 Y는 왜 마이너스 X 플러스 6을 왜 줬을까라는 거야. 이걸 왜 줬을까? 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지금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가 O, 그 다음에 여기를 Q, 여기를 P. 그랬을 때 갑자기 삼각형 OPQ 넓이가 14다. 자, 그럼 내가 저 OPQ를 구하려면 저 P좌표와 Q좌표를 설마 구해야 되냐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왜? 일단은 뭐 얘랑 같다고 둬서 X값을 찾아서 P점과 Q점을 찾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대신 얘랑 같다고 두는 대신에 뭐가 된다는 전제하에 인수분해가 된다는 전제하에 인수분해가 되면 요 P좌표랑 Q좌표 찾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저거 근해 공식 써가지고 P좌표, Q좌표 찾은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 진짜 구할 거냐라는 건데 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의 엄청난 힌트는 바로 뭐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힌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의외죠. 마이너스 x 플러스 6 중에 마이너스 1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이 y는 x분의 1 그래프의 대칭 직선이 누구죠?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예요. 그 중에 y는 x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럼 얘랑 얘는 무슨 관계예요? 수직 관계예요. 그 말 뜻은 뭐냐면요. 이 P점과 Q점은 서로 무슨 관계다? y는 x 대칭 관계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냥 y는 x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y는 x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얘네 둘이 수직 관계니까 이 q와 p도 서로 수직 관계 즉 y는 x 대칭이라는 힌트. 근데 그럼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야.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지. 얘가 꼭 마이너스 1이어야 얘가 1이 돼서 수직관계니까 얘와 얘는 y는 x대칭이구나 라는 것도 증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가면 얘를 알파, 알파분의 1이라고 잡으면 얘는 알파분의 1, 알파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이 문제에서 지금 저 넓이를 구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요, 방금처럼 이 식과 이 식을 같다고 둡니다. 그래서 x를 곱해서 한쪽으로 넘기겠죠. 땡큐네요.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또 근해고시 쓰는 놈이 있고요. 그래도 조금 나은 놈은 여기서 이제 알파, 베타라고 두죠. 그래서 얘를 알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베타분의 1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서로 y는 x의 칭이라는 게 보이면 얘와 얘는 서로 역수관계구나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도 너무 귀찮아요. 너무 귀찮죠. 왜? 또 나중에 가면 이것도 근각예수의 관계도 써야 되고, 이거 세 점을 구하면 또 아시다시피 또 신발끈 공식도 써야 돼요. 그럼 얘가 도대체 신발끈 공식을 안 쓰고 이 넓이가 14라는 걸 어떻게 이용할 거냐라면 중학교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중학교 때요, 혹시 이 문제 기억나요? 요거 넓이 어떻게 구하셨어요? 중학교식으로? 그 전체에서 삼각형 뺐죠. 왜냐면 저 삼각형 4개가 결국 합동일 거니까. 그런데 얘도 똑같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전체 삼각형 넓이를 구할게요. 이만한 전체 삼각형. 왜냐면 얘는 구할 수 있어요. 얘가 y절편이 6이고 x절편도 6이거든요. 그럼 제야 가장 큰 삼각형은 몇이에요? 36 나누기 2니까 2분의 1에서 18이 되겠죠. 근데 이 전체가 18인데 요 가운데 넓이가 14래요. 그럼 양쪽 거, 요 쪼까란 거, 요만큼. 요 쬐까란 거 2개 더한 건 넓이가 몇이어야 된다는 거야? 4. 그럼 반반 누구? 2씩 가져가면 된다는 거야. 그럼 끝났죠. 왜? 요 밑에 있는 삼각형 넓이는요, 가로가 6,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2니까 높이가 3분의 2면 된다는 거야. 즉, 이 P좌표에 Y좌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얘는 2분의 3, 3분의 2겠네. 그럼 끝났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K값 찾아달래. K값이라는 건 이 점을 지나는 K가 뭐였니, 얘들아? 이거 미안. 유리함수였네. 여기 K였네. 그러면 이 유리함수는 얘를 지나가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2분의 3 분의 K는 3분의 2다 해서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이해 가십니까? 근데 계산 실수 했나? 미안. 우리 이거 x분의 1 아니었지? 바보. 요 높이가 3분의 2인데, 높이라는 것은 요 P점이 x분의 k였어요. k. 어쨌든 3분의 2잖아요. 높이는. 그럼 뭘 넣어야 3분의 2가 나오냐는 거지. x분의 k에다가 뭘 넣었더니 3분의 2가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아니, 근데 저 x값도 구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 y값이 3분의 2다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3분의 2잖아요. 그럼 x는 뭐가 나와요? 3분의 18에서 2 빼니까 16인가요? 그럼 요 3분의 16을 여기다 넣으면 k가 진짜 구해지겠죠. 그럼 k는 뭐가 나옵니까? 3분의 16에다 3분의 2 곱하면 되니까 9분의 32. 이렇게 정답이 나와요. 답은 몇 번? 1번이 바로 정답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면 41번의 y는 x도 왜 줬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거 봐봐. 가족권 봐봐. B와 C는 직선 y는 x 대칭이다. 그러면 아마 B와 C점의 기울기는 뭐 나왔을 것 같아?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그럼 나중에 가면 또 그걸 이용하는 문제도 또 있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요건 나중에 뭐 여러분도 한번 숙제로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제 이 책에 없는 것 좀 할게요. 이 책에 없는 거.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가 유리함수부터 가르쳤어요. 근데 유리함수 이전에 원래 뭘 배워야 되죠? 유리식을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유리식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유리식은 나올 만한 문제가 한 문제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것만 알아두세요. 바로 뭐냐면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바로 네 글자. 이건 어디다 써놔도 되고요. 아니면 제 개념 노트에는 적혀 있으니까 나중에 요것만 찾아서 보세요. 유리식은 무조건 이거 나올 거예요. 선생님이 그냥 난이도 낮은 거 하나 낼래. 유리식에서. 그럼 저거밖에 없으니까 저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부분분수라는 게 부분적으로 분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린 부분분수라고 해요. 근데 이 부분분수가요,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잠깐만, 초등학교 때 분수 배우나? 배우지. 유리수 배우면서.
그때 원래 배웠는데 이게 고등학교 때 와서 갑자기 용어를 부분분수라고 쓰는 것 뿐이에요. 잘 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만 문제 내볼게. 우리 2분의 1 빼기 3, 쉬운 거부터 하자. 1 빼기 2분의 1. 이거 몇이에요? 2분의 1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얘를 2로 통분해가지고 2분의 2에서 2분의 1을 빼서 2분의 1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다시 2분의 1을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요? 라는 거야. 쇼킹하죠? 우리는 1 빼기 2분의 1은 통분을 해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반대로 2분의 1에서 1 빼기 2분의 1은 너가 어떻게 바꿀 거야? 라는 거지. 그래서 바로 2분의 1에서 1 빼기 2분의 1로 고치는 작업이 바로 부분분수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2분의 1을 1 빼기 2분의 1만 만들 수 있나요? 아니죠. 엄청 많겠죠. 여러 가지 예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도 얘랑 똑같은 숫자를 가지면서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게 바로 부분분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부분분수도 공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부분분수 먼저 공식부터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AB 분의 1은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라는 게 바로 부분분수 공식이에요. 그래서 아까요 2분의 1 있죠. 2분의 1. 2분의 1을 다시 얘처럼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죠? 왜냐면 2는 1 곱하기 2라고 쓸 수 있거든. 그럼 얘를 내 마음대로 A라고 하고 얘를 내 마음대로 B라고 한번 해볼까요? B에서 A 빼래요. 2에서 1 빼면 1이에요. 그리고 A분의 1, B분의 1. 어때요? 2분의 1을 1 빼기 2분의 1로 바꿀 수가 있죠. 이처럼 어떤 두 수의 곱하기 분의 1을 이렇게 두 개의 연산으로 바꾸는 게 바로 부분분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부분분수를 도대체 선생님 어떤 문제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습니까? 라면 부분분수는 뻔해요. 이런 것들이에요.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점점점 10분의 1 11, 아니다. 10 곱하기 11분의 1. 이런 거예요. 이거 통분해서 계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110분의 1. 그럼 모든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이럴 때 바로 부분분수를 써볼게요. 아까 얘를 A, 얘를 B 취급했으니까 B에서 A 빼면 1분의 1이니까 생략할게요. 그럼 얘는 1 빼기 2분의 1로 나와요. 근데 얘도요, 얘를 A라고 생각하고 얘를 B라고 생각하면 B 빼기 A는 1이니까 생략하고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얘가 뭔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맨 마지막도 10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없어져요. 왜? 서로 앞에는 마이너스, 뒤엔 플러스거든요. 그럼 최종적으로 누구만 남아? 1 빼기 11분의 1만 남아서 답이 11분의 10이에요. 어때요? 분모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서 통분해서 계산을 못할 줄 알았는데 단순하게 부분분수 공식을 써보면 너무도 깔끔한 11분의 1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바로 부분분수라고 한다. 그럼 부분분수는 어떤 것들에게 쓸 수 있냐? 두 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분수 형태의 합을 간단하게 구하는 공식이다라는 거지. 근데 그러면 이 B-A는 항상 1입니까? 라는 거야. 아닙니다. 1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5분의 1, 5 곱하기 7분의 1 이렇게 간격이 2씩 나올 때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 부분분수는 참 신기한 성질이 있어요. 근데 요걸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100문제 풀면 99문제는 요 방법이 통하니까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때로는 그냥 한번 써보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한 문제 정도 오류가 있어서. 첫 번째, 이 B-A가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이 B-A, 방금은 2에서 1 빼서 1이 나왔어요. 근데 방금도 말했지만 1 곱하기 3분의 1로 가면 2가 나오겠죠? 근데 그 도대체 얘가 주는 힌트는 뭡니까? 라고 하면 요런 것들, 요거는요, 바로 살아남는 개수예요. 살아남는 개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아까도 해봤지만 부분분수 나열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었죠. 이거 어떻게 됐었죠? 이렇게 없어졌죠. 자, 앞에서 몇 개 살아남았어요? 한 개죠. 그래서 여기가 1분의 1이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하나 살아남아요. 근데 그럼 뒤에는요? 앞에 거와 정확하게 대칭으로 살아남아요.
살고 죽죠? 살고 죽으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한 개 살아남는다는 게 바로 요 B-A가 주는 힌트예요. 근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여기 예시가 이렇게 한번 가볼까? 2, 3. 좀 숫자 큰 걸로 하자. n 플러스 1, n 플러스 2면 1 넣으면 2 곱하기 3분의 1. 얘도 똑같은데? 3 곱하기, 얘도 똑같아. 잠깐만. 2 곱하기 4로 한번 가볼까? 그리고 3 곱하기 5분의 1. 그 다음에 4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럼 얘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얘도 B-A면 뭐 나오죠? 2가 나와요. 그럼 얘네들은 다 모두 다 앞에가 2분의 1이 일단 공통적으로 다 붙어 있고요. 얘 부분분수로 고치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 얘는 3분의 1 빼기 5분의 1. 얘는 4분의 1 빼기 6분의 1.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다가 요 뒤에 한번 우리 4우리가 한 20 가볼까요? 그럼 20 곱하기 22분의 1이거든요. 그럼 얘는 20분의 1 마이너스 22분의 1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 선생님, 얘가 B-A인데 두 개래요. 2래요. 그럼 앞에서 두 개 살아남을 거예요. 실제로 해보니까 4분의 1이랑 이렇게 사라져요. 그리고 요 뒤에 5분의 1이 있거든요. 그럼 5분의 1이랑 얘랑 사라져요. 6분의 1은 저 뒤에 가서 없어질 거예요. 어때요? 하나, 두 개 살아남아요. 그쵸? 그럼 요 앞에서 두 개 살아남았으면 여기도 대칭으로 두 개 살아남아야 되죠? 근데 애들이 뭐가 살아남아요를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가르치냐면 대칭이니까 살고 죽고 살고 죽네. 살고 죽고 살고 죽어. 그래서 요 앞에 거 하나만 더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요 앞에 거는 뭐가 나오겠어? 19분의 1 마이너스 21분의 1이었으니까 살고 죽고 살고 죽어. 그래서 앞에선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뒤에서는 마이너스 21분의 1이랑 22분의 1. 그리고 그 앞 전체에다가 2분의 1.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말했죠. 10문제 중에 한 9문제는 이 방법이 다 통해요. 여기가 2면 앞에 2개, 뒤에 2개. 근데 간혹 가다가 요게 깨질 때가 있어요. 요게 깨질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앞에서 한 세 세트? 적게는 한 2세트 정도만 써보시고, 이거 딱 봐도 2개 살아남네. 그러면 그냥 빨리 맨 뒤에 거 2개만 넣어서 살고 죽고 하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최악의 경우의 수가 3개 남는데, 그건 아직까지 내신에 낸 적은 없어요. 최대 맥스 2개니까 2개까지는 좀 써보는 걸 추천드린다. 이게 일단 유리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유리식 하면 비례식 나오고요. 또 가비엘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그거는 요즘엔 잘 안 내더라고. 안 내고, 왜냐면 다 비례식으로 풀려서, 요 부분분수가 많이 나오니까 요걸 좀 잘 익혀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혹시 유리함수에서 선생님 요 개념 진짜 좀 다시 한 번만 좀 설명해 주세요 하는 문제 있었나요, 혹시? 없어요? 유리함수, 역함수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간혹 가다가 나오는 문제, 뭐가 있을까? 없어요. 여러분들 잘하면 돼요. 알았죠?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요. 무리함수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